자, 오늘 하는 거는 2020년 1월달 시험 문제 비유형이에요. 자, 비유형 문제 펴주시고요. 시트 조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트부터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자, 그러고 나서 요 제3작업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시트 선택을 하면 시트가 3개가 모두 선택되면서 위쪽에 작업해 주라는 그룹으로 표시가 돼요. 그죠? 이 상태로 A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1로 맞춥니다. 그러고 A열과 1 사이 여기 네모 있죠? 여기 한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가 지금 출제 방식이 모든 데이터 서식을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굴림에 11포인트로 맞출 거예요. 자, 여기서 굴림. 자, 여기까지 됐다면 제1작업 부분을 찍어주시면 제1작업 시트만 선택이 되면서 여기 그룹이라고 표시된 것도 풀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비사셀부터 규격하고 Alt 엔터 밀리리터 탑셀 그램 내용 작성하고 범위를 잡아서 병합시킬 부분들은 병합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테두리까지 쳐놓고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아마 다 적으셨을 거고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을 설정하라는 부분을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의 정렬은 숫자나 회귀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하랬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정렬 시켜야 되는 부분들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숫자 회귀 정렬을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회귀 서식을 주면은 오른쪽 정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요 천 단위 구분기호 있죠. 요거를 눌렀을 때는 원화 표시가 뜨니까 그거 말고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를 한번 누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칸이 합쳐져 있으니까 병합을 해야 될 테고 셀 서식에서는 테두리를 양쪽을 크로스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설정을 해볼 건데요. 오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삽입에 보시면은 도형이 있고
여기서 오각형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끌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깥쪽에 지금 그림자 스타일이 있죠. 옵셋 오른쪽으로 주라고 했었으므로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옵셋 오른쪽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글씨를 적을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얘를 홈에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은 가운데로 배치가 됐죠. 자, 요거 설정하는 거는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검정, 채우기는 노랑으로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글씨는 검정색, 채우기는 노랑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미지 부분에 결제란을 작성을 해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 이 부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울 때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요 가장자리 대각선 부분에 범위를 2칸을 잡고 병합을 할게요. 그리고 결제, 담당, 대리, 팀장. 결제는 세로로 쓸 거니까 결제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세로 쓰기를 누르면 방향이 세로로 바뀌었죠. 그 다음 18행을 좀 높이를 조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열도 조금 조절을 해서 맞출게요. 그런 다음에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일단 결제란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결제란을 범위를 잡은 채로 여기를 복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G열이나 H열쯤, 즉 여기 빈 칸에다가 놓고 붙여넣기 밑에 여기 글씨 부분을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위치를 놓은 다음에 원본은 제거를 할 것이므로 범위를 잡아서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열이라든지 요 조절한 것까지 맞추기 위해서 L열부터 범위를 보통 잡아서 삭제를 해요. 삭제 단축키는 컨트롤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눌러서 삭제를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가 삽입이었다면 컨트롤 마이너스는 삭제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결제란까지 했고요. 그 다음 보면은 B4에서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고요. 여기를 색깔을 주황색을 골라주시면 주황으로 채우기가 되겠죠? 주황은 반드시 내가 표준색의 주황을 고르셔야 색깔이 채워질 겁니다. 다른 색깔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인데요.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여 H14셀의 제품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할 건데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놓고 원본은 C5에서부터 C12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구해지는 거죠. 셀 서식은 H5에서부터 H12 영역의 셀 서식으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보니까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혀 있고요. 뒤에 원이라는 글자가 서식으로 붙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일단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을 갑니다. 셀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1번이에요. 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는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다가 원자를 붙일 거기 때문에 형식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샵 쉼표 샵샵 0이라는 형식을 골라요. 그리고 뒤에다 원을 적으시면 돼요. 샵 쉼표 샵샵 0 뒤에 원을 적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값이 구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5에서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최저 가격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그래서 H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금 잡아 놓은 상태니까 위쪽에 이름 상자에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에 최저 가격이라고 적어줍니다. 하고 그대로 엔터 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을 다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순위입니다. 순위는 평균 가격 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부터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if랑 랭크를 같이 섞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볼 때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서부터 보고 그 랭크 함수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if로 입혀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건대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순위는 랭크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 넘버는 지금 내가 구할 게 평균 가격 원의 내림차순 순위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 원, 지금 해당 줄의 평균 가격 원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 쉼표.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 원이 속하는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G5에서부터 G12까지의 평균 가격 원의 범위를 잡으시는데 이따가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렸을 때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쉼표. 오더는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정렬 방식을 설정하라는 건데요. 기본으로 생략을 하셨을 때도 내림차순이 돼요. 근데 지금 저는 그냥 0을 고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순위가 나와요. 잠깐만요. 아까 랭크가 어떻게? 자, 여기 순위에서 우리가 이 랭크로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순위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if 만약에 랭크로 구한 순위가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쉼표 value if true 요 조건이 맞을 때는 순위가 나와야 하므로 랭크 범위를 복사 뒤에다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을 땐 빈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 따옴표 2개를 적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순위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1위, 2위, 3위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제품 이력은 2020 빼기 제품 출시 연도로 계산한 결과값 뒤에 년을 붙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단 제품 출시 연도는 코드의 마지막 4글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글자라면 오른쪽 4글자를 구해라 이런 얘기일 테고 write라는 함수를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rite를 한번 써보자면 여기 코드에 쉼표 4글자 이렇게 하면 이 코드의 오른쪽 4글자가 뽑아져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요. 2020에서 이 제품 출시 연도를 뺄 거예요. 그러니까 2020 빼기 write로 구한 값에 여기서는 뒤에다가 계산값 뒤에 년을 붙이라고 했으므로 7번 위에 %를 적고 따옴표 년 다운표 엔터 이렇게 하면은 제품 이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광동제약 제품 평균 가격 원의 평균입니다. sumif와 countif 함수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sumif 같은 경우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함수죠. countif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아마 각각의 어떤 과목들의 합을 구한 다음 그 과목의 개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sumif로 일단 광동제약의 제품의 가격의 평균 가격의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광동제약의 수로 나누게 되면
광동제약 제품 평균 가격의 평균이 나오겠죠? 자, 구해볼게요. 자, 등호 적고 썸이프. 그러면 제조사가 쉼표, 따옴표, 광동제약인 평균 가격 원의 합을 구해라. 이게 썸이프로 구하면 6,280원이 나오는데 이 뒤에다가 슬러시, 이 슬러시가 나누기죠? 카운트 if 해서 제조사가 쉼표, 따옴표, 광동제약인 수로 나눠라. 이렇게 해주면 평균은 2093이 나옵니다. 네, 한번 구해보세요. 네, 여기는 동화약품인데 광동제약으로 넣어서 네, 아까 값이 다르게 나왔던 거고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저가격 평균. 요거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디에버리지 함수를 쓰래요. 자,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조건에 따른 평균은 디에버리지로 구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호 적고 디에버리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아주세요. 코드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병합되지 않은 범위를 잡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쉼표 최저 가격의 평균이니까 내가 구할 거는 최저 가격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래서 최저 가격을 찍고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은 소화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분이 소화제. 이렇게 범위를 잡은 후에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소화제 최저 가격의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구해주세요. 자, 잘 구하셨나요? 이번에는 최저 가격의 중간값 요거를 할 건데 정의된 이름 최저 가격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하셨죠. 아까 전에 이름 정의 안 하신 분은 이름 정의 하셔야 되는데 이 최저 가격에 해당하는 H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 최저 가격 적고 엔터 쳤던 게 이름 정의예요. 그쵸? 요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중간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등호 적고 밑대안이라고 적을게요. 자, 여기서 지금 최저 가격의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가격. 아까 이름 정의한 최저 가격이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중간값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저 가격을 구할 건데요.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의 최저 가격을 표시하시오. Vlookup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Vlookup. 그래서 룩업 밸류는 여기 위생천 제품명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를 잡아라 이건데 제품명서부터 우리가 룩업 밸류를 쓴다면 범위도 제품명서부터 범위를 잡는 거예요. 물론 범위는 이 필드 명서부터 잡든 필드 값만 잡든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된다 이거예요. 얘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범위에서 쉼표. 내가 구할 게 최저 가격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겠다. false를 골라주셔도 되고 0을 적으셔도 돼요.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최저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평균 가격 원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 가격 원셀 부분을 범위를 잡아주세요. 즉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중에 스타일은 빨강을 주랬죠? 빨간색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 가격 색깔이 칠해졌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요 가장자리가 원래 두껍게 돼 있잖아요. 범위를 잡아서 가장자리를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시고 안쪽 부분도 범위를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줄게요. 굵은 상자 테두리 줬어요. 네, 여기까지 하신 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제 2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2작업이에요. 제 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복사해서 제 2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자, B4에서부터 H12까지 먼저 범위를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 막대 이거 최소값 최대값은 아니었는 거예요? 이게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네. 자, 범위를 잡았으면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네, 컨트롤 C. 그 다음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에다 찍고 컨트롤 V. 열 너비도 맞출 거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잠깐만요. 아까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를 했죠. 열 너비도 맞출 거면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열 너비까지 체크해 주시면은 너비도 맞게 가져와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열 너비요. 자, 그 다음 이제 조건을 만들 건데요. 구분이 소화제가 아니면서 평균 가격이 10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고 평균 가격이 범위가 되겠죠. 그럼 구분을 찍고 컨트롤 누르면서 평균 가격을 찍어요. 컨트롤 C, B13셀에다가 컨트롤 V 또는 엔터를 치시면 구분과 평균 가격이 가지고 와졌죠. 소화제가 아니니까 같지 않다, 소화제. 선생님 그 아까 구분하고 평균 가격을 어떻게? 복사해서 붙이세요. 뭐뭐이면서니까 AND 조건이에요. 같은 줄에 적는 거예요. 평균 가격이 1000 이상. 그럼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구분하고 평균 가격 찍고 컨트롤 C 붙일 부분에 커서 놓고 컨트롤 V 또는 엔터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뽑을 거니까 표 안에 커서를 찍어 주시고요. 데이터에 보시면은 고급 있어요. 데이터예요? 네, 데이터에 고급 들어가서 현재 위치의 필터가 아니라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아마 그대로 두시면 될 거고 요 조건 범위라는 부분을 찍어서 아까 조건을 만든 B13에서부터 C14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 다음 복사 위치에는 B18셀을 찍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조건 범위예요? 자, 표서식은 고급 필터의 결과색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라고 했으므로 범위를 잡고 홈 탭에 채우기 없음을 골라주세요. 그 다음 표 스타일 보통 6번을 주라고 했으므로 표서식에 보통 중에 6번 서식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됐으면 된 거예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일단 조건은 최저 가격 및 구분별 제품명의 개수와 평균 가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 가격을 그룹화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고 빈 셀 표시와 행합계 지우는 것까지가 있네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최저 가격이 이쪽에 있고 구분이 이쪽에 있고 제품명의 개수와 최소값이 이쪽에 구해져 있어요. 잠깐 그러면은 보여드려 보자면
자, 일단 제1작업에서 범위 잡은 상태로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갈까요? 삽입이에요. 피벗 테이블. 이렇게 이거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제3작업에 출력 형태를 보니까 B2셀에 있죠? 그래서 B2셀을 찍고 확인을 할게요.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이야? 네, 그럼 어디로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너무 빨라서 그랬어. 제1작업 범위 잡았어요? 네. 삽입에 잠깐만. 봤어? 제일 직업 잠깐만. 제일 작업에 관동 제약이에요? 범위 안 잡았네 그럼. 잠깐만요. 그 어디? 요거 범위 잡혀있는 이대로 그대로 삽입의 피벗 테이블 들어가는데 삽입 피벗 테이블에 들어갔어요. 잡고 그 다음 표범위 잡혀 있으니까 네. 기존 워크시트 위치를 제3작업에 B2셀을 고르라고 이렇게 고르고 확인.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 이제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최저 가격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이쪽에 행 레이블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최저 가격을 행 레이블로 끌어다가 놓으시고요. 구분이 지금 열 레이블 쪽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구분을 끌어다가 열 레이블에다 놓으세요. 여기 있는 표 모양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피벗 테이블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품명의 개수. 그럼 여기 제품명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넣으면은 제품명은 원래 문자기 때문에 개수가 나와요. 그 다음 평균 가격 원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평균 가격 원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평균 가격 원에 일단 합계가 나오죠. 그럼 얘가 합계가 아니라 내가 구할 거는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합계에 해당하는 필드를 찍어서 값 필드 설정, 여기서 평균으로 바꿔주고 여기 적혀 있는 게 평균 가격 원의 최대값으로 표시하고 싶은 거니까 이 뒤에 평균 가격 괄호하고 원까지 적어준 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맞춰보세요. 평균이 어디였지? 아니. 평균 여기 눌러서 값필드 설정해서 여기서 평균을 맞춰야 돼요. 자, 여기 평균 가격의 합이 아니라 최소값이네요. 그쵸? 이게 최저 가격을 그룹화하고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랍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을 그룹화하기 위해서 이 행 레이블이 있는 이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룹을 지어주세요. 그룹이요? 네. 네. 시작은 1서부터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값이 1로 돼 있으니까. 네. 끝은 뭐로 돼 있어요? 5,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은 5,000. 단위는 몇 단위씩 움직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1000단위. 그쵸? 그래서 여기 단위는 1000으로 확인. 확인이요, 네. 네, 그렇게 그룹화했으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의 옵션으로 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주세요. 그 피벗 테이블의 옵션이요? 네, 잠깐만요, 선생님.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의 옵션으로 가서 거기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요. 왔어요? 잠깐만요. 네, 왔어요. 자, 9분. 아까 그 확인이요? 좀만 기다려요. 자,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요걸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자, 빈셀은 별별별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와서 빈셀 표시에 별 3개 8번 위에 별 있죠? 곱하기 표시 그거 3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약 및 필터라는 탭을 눌러서 행총합계 표시 풀어주세요. 그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정렬을 안 했죠. 그래서 그 정렬을 할 거예요. 요 열 레이블 옆에 세모를 눌러서 지금 얘가 해열 진통제에서부터 배치가 되려면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겠죠. 해열 진통제, 외용 연고제, 소화제 순서로 배치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얘네 이름을 바꿔줄게요. 최저 가격, 이쪽의 이름은 구분. 그리고 여기 최소값 평균 가격 원이라는 거 보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값 필드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찍어도 돼요. 여기 최소값에서 오른쪽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 숫자 형식인데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혀 있게 해라. 이렇게 하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 평균 가격 원에 모두 다 찍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 제품명 부분에 여기 별 3개짜리는 지금 가운데 정렬돼 있죠?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서 가운데 정렬 시켜주시면 되죠. 자, 출력 형태는 이렇게 맞춰서 맞게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면은 피벗 테이블이 끝났고요. 자, 제1작업 시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를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고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 제4작업에서는 이거를 이제 뽑을 거예요. 소화제 및 해열 진통제 가격 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생천, 챔프, 팜피린큐와 같은 각각의 소화제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최저 가격과 평균 가격, 요게 이제 조건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잡을 건데 제품명이 들어가니까 제품명을 찍고요. 그 다음에가 최저 가격이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서 평균 가격, 최저 가격 이렇게가 조건이 되겠죠. 위생천 평균 가격 최저 가격, 챔프 평균 가격 최저 가격, 팜피린큐 평균 가격 최저 가격, 그 다음 에시노넥 평균 가격 최저 가격, 그 다음 브루펜 시럽 평균 가격 최저 가격, 그 다음 생록천 평균 가격 최저 가격. 범위 잡았어요? 그러면 삽입의 세로막대형,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을 누르면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뽑아주세요. 선생님, 좀 잠깐만요. 저요. 자, 요거 구하신 거를 이제 제1작업을 이제 제4작업 위치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트를 한번 찍으세요. 선택해 놓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이동 있어요. 누르면 새 시트, 그리고 이 위에는 제4작업으로 바꿀게요. 그러고 확인하면은 제4작업 시트가 만들어졌을 거고, 이 제4작업 시트를 끌어다가 제3작업 뒤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4번을 선택하래죠. 그래서 여기서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옆에서는 스타일 4번. 이렇게 골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차트는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파랑 박엽지를 주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얘를 굴림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를 눌러서 질감을 파랑 박엽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파란 거지. 파랑 박엽지요. 요거 골라주세요. 그림은 여기 안쪽에 그림 영역인데 지금 어차피 흰색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을 차트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래대로 적을게요. 소화제 및 해열 진통제 가격 현황. 이 부분은 차트 제목을 글꼴을 굴림 굵게 20포인트, 굴림 20포인트 굵게, 채우기는 흰색. 그럼 여기를 채우기 흰색 주시고 요 옆에가 테두리에 윤곽선 까만색. 요렇게 설정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서식을 평균 가격 원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평균 가격 원이라는 이 빨간색 있죠? 계열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보조칙이요. 네.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눌러주시면 축이 옆에 하나가 생겨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다시 이 계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골라서 확인해 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만들었어요. 그쵸? 여기까지 한 거죠. 그쵸? 자, 레이블을 하겠습니다. 판피링큐의 최저 가격 계열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럼 판피링큐의 최저 가격 계열값을 표시할 것이므로 판피링큐의 최저 가격,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얘를 찍어요. 그럼 모든 계열이 다 선택이 됐죠. 다시 이 판피링큐의 요소를 찍어주시면 판피링큐 요소만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이블을 표시할 것이므로 차트 도구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을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으로 갈게요. 어차피 값은 안쪽 끝에 표시하겠죠. 그럼 이렇게 찍고 닫게 해주시면은 표시가 나옵니다. 차트 도구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에서 표시한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는 안쪽 끝에만 누르셔도 나오기는 해요. 지금 다른 요소를 더 나타낼 게 아니니까 값만 표시할 거니까. 자, 그 다음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주라고 했으므로 이 눈금선을 찍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눈금선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 스타일의 대시 종류를 파선.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좀 보자면 이쪽은 0원서부터 4,500원까지 500씩 증가. 그리고 눈금선은 없네요. 맞죠? 그러면 옆에는 0원, 1,500원, 3,000원, 4,500원, 6,000원 이런 순서로 올라갔어요. 여기 다르죠? 자,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갈게요. 그래서 최소는 0, 최대는 6,000은 맞는데 중간에 이제 주 단위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범위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주 단위를 바꿀 때 같이 수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해주세요. 자, 주 단위는 1,500씩 증가했죠. 그러니까 1,500 하고 지금 주눈금이 눈금은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닫게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원은 어떻게 보여요? 원이요? 자, 이번에는 법례명입니다.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예명을 변경을 할 건데 지금 이 법예가 보면 평균 가격하고 원이 밑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골라주세요. 네. 자, 평균 가격 원이라는 요 레이블, 요 이름 바꿀 거니까 평균 가격 원을 선택하고 편집 들어가세요. 그 다음 얘는 적어주세요. 평균 가격 괄호하고 원. 그러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 지금 여기서는 도형을 위쪽 리본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삽입의 도형에서 위쪽 리본이라는 걸 골라서 그려주시고요. 이거를 도형 채우기는 흰색, 텍스트 채우기는 까만색으로 맞춰놓고 적을게요. 얘네를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혹시 저처럼 덜 적히면 조금만 더 도형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나올 겁니다. 얘를 선택해서 서식에 가보면 도형 채우기 흰색, 텍스트 채우기 까망 이렇게 누르고 적으세요. 안 그러면 기본 도형이 파란색이죠. 그리고 글씨는 흰색이고요. 출력 형태와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흰색에 까만색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다 완성한 거고 저장 일단 할까요? 원래는 중간중간 저장해서 전송을 하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쭉 진행을 했어요. 자, 파일에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겠네요. 지금은. 자, 문서에 보면 ITQ 여기에다가 보통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적어요. 문서에 ITQ요? ITQ 폴더에다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원래 이 시험은 60분, 즉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거고 보통은 중간중간 저장 전송을 하는 시간까지 생각했을 때는 한 50분 안에는 다 완성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어차피 이게 함수만 좀 쉽게 풀 수가 있고 하다면은 보통 빨리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한 20분에서 30분 아니면 40분 정도에 다 하고 놀고 있는 경우들이 엑셀 시험 보는 학생들이에요. 그럼 많지 엑셀이 사실은 다른 과목보다는 시간이 훨씬 덜 걸려요. 근데 지금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있죠. 그래서 몇 번 좀 연습해 보시면 함수도 어차피 비슷한 함수들이 쓰여지고 쓰여지는 그 방법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B 작업, B 유형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C 유형을 뽑아 드렸어요. 요거는 숙제 집에서 해 보시면서 질문을 주시면 돼요.